무릎에. 오, 와. 편관보 안 하면 쌩쌩한 무릎 관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무릎이면 다시 농구할 수 있을 것 같아. 새롭게 태어난 것 같아. 우리 아들의 무릎 관절을 얻은 것 같아. 재현아, 아빠 무릎 관절만큼은 너랑 동갑이야. 자, 여러분, 하루에 10만 번씩 움직이는 관절 건강을 위해선 프리미엄 관절 건강 기능식품 편관보를 꼭 기억해 주세요. 편관보는 79년 전통의 믿을 수 있는 JW 중해제약에서 품질 보증을 받았고요. 식약처에선 총 6중 기능성을 인정받았습니다. 관절, 연골, 뼈 건강까지 고려한 흡수가 좋은 액상형 레시피입니다. 보스웰리아, 녹용, 글루코사민 등 프리미엄 부원료가 무려 30가지인데요. 기능성 원료 MSM과 NAG, 식약처 권장 1일 섭취량이 100% 충족될 때까지 아주 꼼꼼하게 만들었습니다. 100세 시대 관절 건강만큼 중요한 것도 없습니다. 부드럽고 편안한 관절을 원하신다면 편관보와 함께 하세요. 편관보에서 조코피TV 구독자 여러분께 특별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특별 50% 가격 할인과 함께 사은품도 듬뿍 드립니다. 부모님 선물로도 아주 좋습니다. 이벤트 참여 방법은 포털 사이트에서 편관보 이벤트를 검색하시거나 또는 상담 문의 1588-3831로 전화주세요. 편안한 관절보, 편관보. 네, 반갑습니다. 조코피TV 조현일입니다. 자, 오늘은 1월 1일 새해인데요. 약간은 좀 늦은 감이 있지만 뉴욕 닉스와 토론토 랩터스의 이 빅딜에 대해서 제가 트레이드 평점을 좀 매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뉴욕 닉스와 토론토 랩터스 같은 애틀랜틱 디비전에 속한 팀들입니다. 보통 같은 디비전에 속한 팀들끼리는 약간 좀 빅딜을 꺼리죠. 왜냐하면 1년에 무조건 같은 디비전에 있는 팀들은 4번을 만나야 됩니다. 그런데 언제 나에게 화살이 돼서 돌아올 줄 모르고, 그리고 너무나 직접적인 그런 이 평가를 받기 때문에 사실은 좀 꺼리는 게 대다수인데 뉴욕과 토론토 랩터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빅딜을 단행했습니다. 미드시즌 트레이드 가운데 제임스 하든 빅딜 이후로 가장 큰 딜이 아닐까 싶은데요.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자면 뉴욕 닉스가 오지 아누노비, 프리처스 아치우와 말라카이 플린을 받아오는 대가로 토론토 랩터스의 RJ 베럿, 이마누엘 키클리 2라운드 픽 한 장을 보냈습니다. 자, 그래서 굉장히 큰 규모의 딜이라 볼 수 있죠. 전체적으로 놓고 보자면 RJ 베럿이 뉴욕을 떠나서, 그래서 넓게 보자면 아누노비와 RJ 베럿 그리고 이마누엘 키클리의 이 딜이라 볼 수가 있는데 단순히 또 그렇게 볼 수만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조코피의 트레이드 평점부터 한번 매겨보고자 합니다. 뉴욕 닉스는 저는 A+를 주고 싶은데요. 자, 기본적으로 저는 RJ 베럿은 상당히 좋은 선수지만 제일런 브런슨, 줄리어스 랜들에 이어서 3옵션으로 쓰기에는 저는 좀 비싸고 비효율적인 선수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베럿이 NBA에서 총 297경기 뛰는 동안 평균 득점이 18.2득점, 그리고 리바운드 4.3개지만 야투 효율이 상당히 떨어지거든요. 당연히 야투 이피션시 성공률이나 혹은 TS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통산 야투 성공률이 42.2%, 3점이 34.2%, 그리고 자유투는 올 시즌 장족의 발전을 거듭했지만 72%예요. 그러니까 동 포지션 대비 아니면 같은 연봉 대비 거의 TS는 최하위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RJ 베럿과 퀴클리는 저는 굉장히 좋아해요. 이마누엘 퀴클리는 출전 시간만 더 보장받는다면 더 크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타이리스 맥시급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충분히 좋은 선수가 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는데, 퀴클리는 최소 25mm를 받고 싶어하고 뉴욕 닉스는 18mm 정도가 전부였어요. 7mm면 굉장히 간격이 크잖아요. 연당 7mm니까 큰 돈을 퀴클리에게 주기를 꺼려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명을 매물로 공수겸장인 아누노비를 데려왔죠. 저는 개인적으로 오지 아누노비가 RJ 베럿보다는 더 좋은 선수라고 생각해요. 티어가 두세 개 차이는 아니지만 일단 오지 아누노비는 저는 기본적으로 기복은 있다 하더라도 RJ 베럿보다 더 훌륭한 이 프레임과 또 수비력, 야투 효율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아누노비는 베럿이 업그레이드 판이다 라고 저는 보고, 그리고 뉴욕 닉스가 현재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는 팀치고는 1라운드 픽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1라운드 픽을 쓰지 않고 오지 아누노비를 영입을 했다는 거죠. 이것도 저는 굉장히 큰 성과라고 생각을 하고, 자, 그리고 이 프리셔스 아치우아 같은 경우에는 국적이 이제 나이지리아 출신의 빅맨입니다. 4번과 5번을 볼 수 있고, 또 3번으로 쓰기에는 조금 애매하긴 합니다만 그래도 충분히 외곽슛 능력을 가지고 있는 굉장히 좋은 선수인데, 자,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를 뉴욕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넓은 의미에서 보자면 뉴욕 홈타운 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실력이 구리지도 않고, 또 말라카이 플린도
많은 시간 뛰긴 어렵지만, 왜냐면 닉 널스 감독이 이 친구를 아예 안 썼거든요. 그런데 10분 정도는 충분히 백업으로 뛸 수 있다는 점에서 저는 뉴욕 닉스가 데려온 선수들은 전부 다 훌륭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반면 저는 토론토에게는 뭐 B+ 정도를 주고 싶은데요. 일단 토론토는 반년 남은 오지로 캐나다 출신 베럿을 영입을 했고요. 그 덕분에 또 포지션 교통 정리도 어느 정도 성공을 했습니다. 사실 오지 아누노비, 파스칼 시아캄, 스카티 반즈 다 어떻게 보면은 좀 애매하고 교묘하게 겹치는데, 일단 베럿을 데려오면서 저는 그래도 중복되는 자원들을 조금은 정리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두 번째, 약했던 가드 포지션에 퀵클리라는 유망주를 추가했습니다. 게리 트렌트 주니어, 또 데니스 슈로더가 있긴 합니다만, 사실 이 프레드 밴블릿이 떠났기 때문에 랩터스의 1번 포지션은 상당히 약한 편이죠. 뭐 물론 그렇다고 해서 퀵클리가 퓨어 포인트 가드는 아닙니다만, 그래도 투가드로 뛸 수 있는 선수고, 또 아직까지는 뭐 잠재력을 충분히 터뜨릴 만한 그런 미래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반년 남은 오지 아누노비로 베럿, 캐나다 출신, 또 토론토 근처에서 나고 자란 베럿을 데려왔고, 또 퀵클리 데려온 건 나쁘지 않다. 다만 저는 좀 아쉬운 부분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 오지 아누노비를 한 시즌 정도 전에 팔았다면 훨씬 비싼 값을 매겼을 거예요. 하지만 마사이 유지리 사장이 굉장히 좀 애매하고 모호한 플랜으로 일관했거든요. 이 멤버로 달려볼까? 리툴링 할까? 어떻게 하지? 근데 트레이드 이야기는 들어보고 싶은데 아니다, 달려보자. 그러다가 결국 아누노비의 트레이드 타이밍을 저는 놓쳤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역설적이지만 반년 남은 오지로 베럿과 퀵클리 데려온 건 좋지만 1년 전에 팔았더라면 1라운드 픽 많이 뜯어올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 트레이드 데드라인에 뉴욕 닉스는 아누노비를 얻기 위해서 다수의 1라운드 픽을 오퍼했다고 해요. 현지에서는 이제 번치라는 단어를 썼으니까 여러 장이라는 뜻이거든요. 물론 랩터스 팬들은 그냥 1라운드 픽보다는 뭐 퀵클리랑 베럿이 훨씬 좋은데?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최근 들어서 마사이 유지리 사장이 덴버 너게츠 시절 때 보여줬던 그런 좀 약간은 영민한 판단을 하지 못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랩터스도 받아온 선수들은 오케이인데, 굳이 따지자면 그 시점이 좀 아쉬웠다라는 거지, 랩터스가 이 딜을 못했다는 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이번 딜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제가 정보를 좀 취합을 해봤습니다. 자, 일단 베럿과 퀵클리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자, 이 베럿 같은 경우에는 캐나다, 토론토 출신입니다. 그리고 조국 캐나다를 2023년 농구 월드컵 3위로 견인을 했어요. 그 당시에 16.8득점, 그리고 5개 리바운드로 활약을 했고요.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뉴욕 닉스를 뭐 떠나길 바란 건 아니었지만 캐나다로 돌아갈 수 있어서 너무 기쁘다, 이런 이 보도가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이마뉴엘 퀵클리는 지속적으로 이제 뉴욕 닉스 쪽에 연간 25밀은 받아야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닉스는 그 정도까지는 줄 생각이 없고 18밀 정도면 오케이다. 7밀 차이니까 상당히 차이가 컸는데, 퀵클리 랩터스로 가서 연 25에서 30밀 정도의 계약과 주전 자리를 원한다 라고 지금 보도가 나왔습니다. 25에서 30밀 정도 받으면, 아니 25밀만 받아도 데니스 슈로더를 제치고 당연히 주전으로 뛰겠죠. 팀은 우리가 비싸게 계약을 맺은 선수에게 더 많은 역할을 주고 싶어 합니다. 데니스 슈로더는 뭐 연간 15밀이 안 되는 선수니까 퀵클리가 만약에 이 정도 계약을 뭐 맺고 안 맺고를 떠나서 지금으로서는 식스맨으로 나설 가능성도 있지만 전격적으로 주전 1번이 될 공산도 크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 TMI입니다. 자, 설마 반년 렌탈이라는 타이틀을 저희가 달아봤는데, 자, 아누노비는 올 시즌 끝나고 나서 플레이 옵션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FA로 풀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더구나 아누노비는 지속적으로 본인이 뭐 아직까지 올 NBA 팀이나 올스에 뽑히지 않았지만 연간 40밀짜리 계약을 원한다고 밝혀왔어요. 뭐 뻔하게 마음이 들잖아요. 40밀짜리를 원하고, 전도 유망한 선수고, 그 다음에 이번 시즌 끝나면 FA가 될 수 있는데, 와, 이러다가 뉴욕이 반년 렌탈하고 완전 떠나보내고 개털되는 거 아니야? 자, 이렇게 좀 우려가 들 수 있는데, 하지만 뭐 닉스 팬들 입장에선 다행히도 오지 아누노비가 내가 이때까지 40밀을 원했는데 뭐 뉴욕에서 연장 계약을 맺는다면 조금 페이컷할 의사가 있다. 그리고 공교롭게도 오지 아누노비 에이전트가 뉴욕 사장의 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닉스 커넥션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대도시에서 뭐 뛴다는 그런 FA 시장의 어드밴티지도 있지만, 에이전트가 뉴욕 사장의 아들이니까 아누노비가 충분히 자체적으로 연간 뭐
3에서 한 5밀 정도만 페이컷 해줘도 뉴욕 닉스는 무조건 계약을 맺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런 반년짜리 렌탈이 될 가능성이 존재하는 딜에서는 10중 한 6, 7은 그냥 서로 암묵적으로 연장 계약에 대한 합의를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파스칼 시아캄 같은 경우에는 트레이드가 안 되고 있는 거고요. 나중에 시아캄 이야기를 하겠지만. 그래서 설마 반년 렌탈이라는 우려가 들 수도 있지만 제 개인적으로 뉴욕 닉스와 아누노비는 이번 여름 끝나고 나서 아주 큰 규모의 연장 계약을 맺을 가능성이 높고 실제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합의가 된 채로 트레이드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TMI 세 번째, 저는 뉴욕과 토론토가 빅딜을 한다고 했을 때 굉장히 놀랐어요. 왜냐하면 두 팀이 현재 소송 중이거든요. 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케 아조탐이라는 뉴욕 닉스의 직원이 토론토 랩터스로 이직을 합니다. 뭐 이런 경우는 굉장히 많죠. 그런데 뉴욕은 그 과정에서 아조탐이 수천 개의 독점 파일을 가져갔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2023년 8월에 소송을 때렸습니다. 뉴욕이. 그래서 아조탐이 우리 뉴욕 닉스에 있던 여러 가지 스카우트 리포트, 그 다음에 뭐 새 시즌에 대한 플랜, 이런 수천 개의 독점 파일을 가져갔기 때문에 신밀 내놔라, 손해배상을 요구했고 현재도 소송 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트레이드는 트레이드고 또 소송은 별개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쿨한 혹은 저 판에서도 잘 일어나지 않는 그런 일들이 지금 발생을 했는데, 자, 빅딜과 별개로 뉴욕과 토론토는 소송 중이고 어떤 결과를 맞이할지는 좀 궁금합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TMI, 이 딜이 일어난 이후에 뉴욕 닉스는 마일스 맥브라이드라는 선수와 바로 연장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 마일스 맥브라이드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 선수들에게 밀렸죠. 이마뉴엘 퀴클리, 그리고 뭐 퀸틴 그라임스에게도 밀리면서 많은 출전 시간을 가져가지 못했어요. 올 시즌도 19경기 출전에 그쳤으니까 거의 뭐 절반 이상은 DNP였고요. 출전 시간 자체도 5.3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일스 맥브라이드는 닉스 팬들이 굉장히 좀 좋아하는 친구예요. 저도 이제 이 선수가 아직까지도 저는 성장할 수 있는 여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2000년생이니까 이제 완벽한 유망주라 보긴 어렵고, 그리고 2라운드 36순위 출신이니까 사실 뭐 애초에 포텐셜 자체는 낮은 선수지만 이 친구는 수비를 할 줄 안단 말이죠. 그래서 지난 시즌에는 64경기를 뛰었는데 평균 11.9분이니까 올 시즌에 완전히 기회를 못 잡고 있긴 합니다만, 뉴욕이 이 딜 이후에 맥브라이드랑 3년 13밀의 풀 개런티, 완전히 보장되는 계약을 맺었단 말이에요. 이 말은 뭐냐? 우리는 이 트레이드 이후에 맥브라이드를 로테이션에 쓸 가능성을 염두에 두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계약은 2024-25 시즌부터 시작을 하고요. 퀴클리가 떠나면서 말라카이 플린이 들어왔지만 플린에게 기회를 뭐 주기보다는 이제 마일스 맥브라이드 본인들이 뭐 직접 이렇게 뽑아서 키우고 있는 유망주에게 기회를 줄 것이라는 걸 암시한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TMI 다섯 번째입니다. 자,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라는 타이틀을 달아봤는데, 자, 뉴욕은 지속적으로도 디존테 머레이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RJ 베럿을 내보내고 OG를 영입한 것뿐만 아니라 디존테 머레이도 충분히 데려올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퀸틴 그라임즈에 대한 다른 팀들의 흥미도 상당히 높다고 합니다. 퀸틴 그라임즈가 정말 주전으로 뛰면서 너무너무 못했어요. 물론 수비력은 워낙 뛰어나지만, 그런데 벤치로 내려가자마자 또 살아났거든요. 자, 그러면서 이제 그라임즈에 대한 다른 팀들의 흥미가 높은 상황이고, 뉴욕이 지금 이렇게 한 번의 딜 이후에도 계속 뭐 트레이드와 관한 루머가 나오는 이유는 딜 이후에도 사실 여러 장의 픽을 가지고 있고요. 1라운드 픽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번 오지 아누노비 트레이드 때 1라운드 픽 안 썼죠. 여기에 셀러리 필러라고 하면 셀러리를 많이 잡아먹고 팀에서는 쓰지 않는 약간의 뭐 베테랑들 혹은 뭐 악성 계약자들을 이야기하잖아요. 왜냐하면 트레이드를 할 때 어느 정도의 셀러리가 서로 매칭이 돼야 되는데 1라운드 픽이나 혹은 연봉 낮은 선수로만은 안 되니까 반드시 셀러리 필러가 필요하잖아요. 에반 포니에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장의 드래프트 픽과 그리고 셀러리 필러를 묶을 수 있는 건 엄청난 자산인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추가 트레이드의 가능성이 현재 존재하는 상황이고요. 반면에 토론토 역시도 파스칼 시아캄에 대한 문의를 뭐 계속 받고 있습니다. 본인들도 사실 내보내고 싶어 하고, 대표적인 네 팀이 애틀란타 호크스, 그리고 세크라멘토 킹스, 인디애나 페이서스, 댈러스 매버릭스, 빅 윙이 필요한 네 팀이 지금 이 파스칼 시아캄을 노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파스칼 시아캄은 계속해서 지금 토론토에 잔류하면서 맥스 계약을 받는 게 목표거든요. 그래서 대놓고 뭐 나 트레이드 시켜, 그런데 내가 트레이드로 가는 팀과는 연장 계약을 안 할 거야 라고 언론에 대놓고 이야기는 하지 않았지만 에이전트를 통해서 계속 그런 의중을 흘리고 있단 말이죠.
누가 데려가겠냐고. 그렇잖아요? 이거야말로 이제 단년 렌탈의 가능성이 존재하니까. 그래서 아누노비는 딜이 된 거고, 물론 닉스 커넥션도 있지만, 그리고 시아캄은 지금 딜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과연 토론토와 시아캄이 서로의 커넥션을 좀 이어갈 수 있을지는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그리고 뉴욕은 추가 후속 움직임도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자,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자, 이 딜로 인해서 로스터가 또 한 차례 바뀌었는데, 자, 올 시즌 종료 후에 두 팀 주요 선수들의 계약 상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뉴욕은 오지 아누노비가 선수 옵션을 가지고 있다고 했죠. 자, 하지만 뭐 웬만해서는 닉스와 연장 계약을 맺지 않을까 싶고요. 에반 포니에는 팀 옵션입니다. 팀 옵션이고 셀러리 필러로 다른 쪽에 팔려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겠고요. RJ 하텐스타인과 타지 깁스는 UFA, 아예 뭐 비제한적 자유계약 선수가 됩니다. 자, 그리고 프리셔스 아치오아와 라이언 RC 디아코노는 제한적인 자유계약 선수고요. 말라카이 플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랩터스를 한번 살펴볼게요. UFA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즌이 끝나면 뭐 자연스럽게 로스터가 정리될 가능성이 높은데, 자, 파스칼 시아캄, 그리고 게리 트렌트 주니어, 테디어스 형, 오토 포터 주니어, 게러 템플, 그리고 이마뉴엘 키클리죠. 이마뉴엘 키클리는 아직까지는 RFA이고, 결국 이제 시아캄과 트렌트 주니어가 뭐 주요 선수들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자, 시아캄이 이 가운데 과연 딜이 될지. 자, 게리 트렌트 주니어는 최근 들어서 이제 데니스 슈러더를 제치고 주전 가드로 올라섰거든요. 그리고 나서 거짓말처럼 살아났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랩터스의 머리를 아프게 하는 동시에 또 토론토가 어떤 식으로든 이 로스터를 뭐 시즌 도중이나 아니면 시즌 끝나거나 정리할 수밖에 없겠구나 라는 걸 또 알 수가 있죠. UFA가 워낙 많으니까. 자, 그래서 뉴욕 닉스는 뭐 엄청난 빅마켓이잖아요. 사실 국내에서 뭐 인기가 엄청나게 많다고 볼 수는 없지만 전통의 명문이고, 그리고 또 뉴욕이라는 시장을 또 백그라운드로 가지고 있는 팀입니다. 그래서 이 빅마켓이 지금 움직였고,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나 혹은 LA 레이커스 반등이 필요하죠. 지금 뭐 계속해서 패배를 정립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골든스테이트는 앤드루 위긴스를 트레이드할 수 있다는 루머가 있었고, LA 레이커스는 지금 뭐 계속해서 디앤젤로 러셀, 루이 하치무라, 자, 이런 선수들 매몰로 뭐 디존테 머레이를 데려올 수 있다, 잭 라빈을 영입할 수 있다라는 소문이 있습니다. 자, 과연 이 뉴욕 닉스의 트레이드가 당장 지금 우승을 노리는 윈나우 팀 혹은 빅마켓 팀들을 움직이게 만들지도 궁금합니다.